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18강 이번 시간은 병원에서 전화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전화가 많지만 병원도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는 환자는 무조건 거의 전화를 하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재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뭐 전화로 예약을 바꾸거나 뭐 혹은 전화로 내가 소개하는 누군가가 병원에 갈 겁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뭐 거래처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예를 들어서 기관, 관청, 구청, 보건소 이런 데서도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전화 업무가 병원 코디네이터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 전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의 고객이 병원하고 사람으로서 첫 번째 접촉하게 되는 첫 번째 접점이 전화가 되겠고, 그래서 전화 응대는 접점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객 접점 관리를 할 때도 전화를 또 강조하게 될 겁니다. 자, 광고나 홍보를 보고 우리 병원을 오기도 하고, 인근 거주자이기도 하고, 소개나 추천의 경우, 대체로 이제 환자들이 오는 경로가 이 세 가지 경로인데요. 대체로 광고나 홍보를 본 분들은 광고나 홍보에서 기대했던 바를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찾고자 하고, 인근 거주자 같으면 내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화통화에서 확인받으려 할 거고, 소개나 추천을 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병원이 믿을 수 있는가, 그 소개나 추천이 정말 좋았는가를 첫 번째 전화통화로 확인하려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전화는 고객하고 첫 번째 만나는 거다. 아까 또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화 한 번의 통화로 우리 병원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을 쫓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병원 강의할 때 자주 하는 농담이 바로 그겁니다.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리셉션 있는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하면 진료실로 환자가 들어가기도 전에 병원을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농담입니다. 이렇게 병원의 전화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객은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병원에 대해서 첫인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대면하고보다 훨씬 빨라요. 어떨 때 빠르냐? 오케이 하는 것보다는 노 하는 결정이 빠르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는 거절을 차마 못하는 것도 얼굴을 보지 않고는 얼마든지 결정이 가능하죠. 여러분도 이건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면할 때보다 전화로 불편한 것을 내색하기도 쉽고, 불편한 경우에 내가 내 의사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쉽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자, 병원은 진료, 수술 뭐 이런 상담도 하게 되고, 예약이나 병원 위치, 뭐 주차 안내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화로 업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이렇게 서울시 전도 정도가 리셉션 데스크 저 책상 옆에 벽 쪽으로 하나 큼지막하게 붙어 있으면 직원들이 오며 가며 병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은 또 예를 들어 은평구에서는 어느 만큼 떨어져 있겠구나, 도봉구하고는 어떻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사는 구 말고는 사실 잘들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이 송파구에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행정지도는 아주 쉽게 살 수 있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병원에도 큼지막하게 하나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전화응대 안내를 할 때 인근에서 오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안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지하철 몇 번에서 타시고 몇 번에서 내리시고 뭐 이러는 것들도 충분히 이런 걸 통해서 경로를 안내하기가 쉽습니다. 전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전화는 보이지 않지만 느낌까지가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멀리서 전화를 받고 있는 우리 동료를 보면 저 친구가 기분 좋은 전화를 받는지 불편한 전화를 받는지 받기 싫은 전화를 받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목소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전화 응대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보다 조금 약간 높은 톤 정도로 받으시는 게 상대에게 전달이 빨리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빨대가 있어요. 빨대가 구부러지면, 꺾여 있다면, 빨대가 중간이 꺾여 있으면 아무래도 쭉 펴진 것보다 우리가 빠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빨대를 중간에 이렇게 꺾어 놓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약간 휜 거지만. 자,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받는 것은 목소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좀 펴고 바른 자세로 반듯하게 받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아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알파고가 예측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쵸? 아, 여기다 뒀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둘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벗어나니까 알파고가 방향을 못 잡더라 해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기계도 예측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인데요.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전화를 하면서 고객은 당신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전화응대의 세 가지 원칙. 신속, 정확, 정중. 그 중에 신속하게를 우리 같이 볼게요. 전화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빨리 받도록 한다. 두 번째, 전화할 때 이것저것 묻는 고객을 위해서 자, Q&A 매뉴얼을 옆에 두고 전화를 받는 것이 좋겠다. 내가 신입이라면 이 매뉴얼을 어디 있습니까? 주세요. 라고 해서 자꾸 이제 정독을 해야 되겠죠. 때에 따라 전화에 대해서 회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때는 언제 회신을 하겠다고 가능한 한 숫자를 넣어서 뭐 10분 후, 1일 후, 2일 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넣어서 알려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정확히입니다. 그래서 용건을 복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럴 때 발음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날짜 이런 것들이 실수하기 쉬워요. 특히 11월 10일, 11월 11일 이런 숫자들이 혼돈되기 쉽죠. 그래서 숫자, 날짜는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받거나 걸 때는 반드시 전화 메모장이 내 옆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화 메모장을 사용하면서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때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전화를 받게끔 전화기 위치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으면 다시 볼펜을 들기 위해서 수화기를 왼손으로 건네받는 동작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전화기는 항상 내가 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전화기를 놓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를 하면서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금지입니다. 자, 세 번째 정중히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전화를 시작하고 끝날 때는 반드시 좋은 인사로 시작하고 좋은 인사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목소리 톤 얘기 우리 앞장에서 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성분들은 이거 아주 잘하죠. 아, 예, 아나 그러세요? 하는 공감, 감탄사와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으로 고객이 짐작을 해요. 뭘 짐작해요? 나의 태도를 짐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때에 따라 잘 아는 고객하고 통화를 하게 될 때 너무나 뭐 예를 들어 수화기를 귀에 대고 다른 일을 하면서 받는다든지 해서 결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아주 친한 고객과도 전화해서 절대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정리합니다. 전화, 우리 병원으로 오는 고객의 전화 한 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화를 받는 순간 세일즈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전화 메모를 보여드리는데 요즘은 이런 거 그 포스트잇 같은 데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입하셔서 반드시 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화는 여성 보세요. 왼손으로 받고 있죠. 왼손으로 받으면서 오른손으로 메모를 하면서 정중하게 받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을 준비, 자세, 표정, 목소리를 준비되었는가? 전화는 3번 울리기 전에 빨리 받았는가? 세 번째는 인사할 때 인사말을 반드시 했는가? 그리고 내가 감사를 표현했느냐? 전화를 마무리 지을 때는 나의 소속 부서와 이름을 이야기했는가? 고객의 용건은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복창하고 메모하면서 전화를 수신했는가?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가? 마무리 인사를 할 때 고객에게 충분히 더 궁금한 점이 없는지 물었는가? 감사합니다를 표현했는가? 그리고 고객이 먼저 끊고 나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하고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늘 내 전화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신 통화를 했던 고객이 우리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그럴 때 고객하고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맨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느냐면 내가 고객하고 통화했던 내용. 전화로 뭐뭐뭐뭐 때문에 전화하셨었지요. 지난번에 저하고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TV 보시는 중이라고 하셨지요. TV 보시면서 전화하시는 거라고 하셨지요. 뭐 이런 것처럼 고객과 나하고 통화를 했던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전화 수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은 전화 발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